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할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 지난 9월 13일 발표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그치므로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9월 13일 당일 다우지수는 4%에 달하는 폭락세가 발생하였고 나스닥 시장은 5%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 물가 상승세의 기세가 만만치 않으므로 추가 강경한 조치를 우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가 강경한 조치는 미연준의 공격적인 추가금리 인상 조치와 나스닥 시장이 지난 5월 초순과 6월 초순에 연이어 발생한 것과 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불어넣어주는 충격적인 하락 과정의 발생을 의미한다. 만약 9월 13일에 발생한 충격적인 폭락세를 계기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주는 연속 폭락세가 발생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1만 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날 수 있었다. 이런 하락의 형태는 하락 과정의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가하는 형태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9월 13일 한번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후 나스닥 시장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충격적인 형태의 연속 폭락 과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열린 FOMC에서 미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수준인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런 강경한 조치는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로 보면 11월과 12월에 열리는 FOMC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물가를 제대로 잡는데 미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지난 5월 초순과 6월 초순에 나타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물가 상승세를 잡는데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짧은 기간 수요세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현재 당면한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꺾기 위해서라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물가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물론 뒤늦게 이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수단은 별다른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락 행보로 보면 단순히 시장 흐름이 6월 16일의 저점으로 밀려나는 것만으로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16일 나스닥 시장은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로부터 나스닥 시장은 4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저점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였다. 6월 16일 저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은 제법 강한 반등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은 이미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상태라 반등 흐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런 하락 압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모두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미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상승 흐름은 반등 흐름이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의 이런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현재 나타난 하락폭만으로 막아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할 경우 나스닥 시장은 2단계 하락 과정이 나타난 것이 된다. 이 경우 지난 8월 16일의 고점에서 나스닥 시장은 또다시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하락 과정을 현재의 세계 경제는 이겨내기 힘들다고 하였다. 하락 과정에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와 신흥시장의 집단적인 외환 위기들이 불거져 나와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위기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결사코 막아내야만 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오는 10월 13일이면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지금부터 3주가 조금 남지 않은 상태이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번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11월 10일 발표 예정으로 있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물가 상승세는 제대로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지난 6월 16일 나스닥 시장은 2차 하락 과정의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런 반등 시도는 8월 16일까지 이어진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이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 하락세를 멈추고 8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떨어지던 시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다. 주식시장의 흐름만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세를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오는 10월 13일 발표될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이를 사전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종 발표를 하기 전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조심스런 모습으로 사전에 하락세를 멈추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상승 시도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상승 시도는 낙폭이 과다한 종목보다는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종목에게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16일의 시장 위치에서 나타난 반등 시도는 지난 9월 13일의 충격적인 폭락세로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먼저 나타나고 반등세의 기운은 한 걸음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전체 시장의 하락세를 막고 나서면서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게 되면 그 시기부터 낙폭이 과다한 종목들은 제대로 된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바로 이 시기 우리 시장의 낙폭이 과다한 기술주를 대표하는 종목들은 이 시기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40에서 60%의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라고 하였다. 우리 시장도 세계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에 맞추어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 중심의 종목들이 새로운 상승 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KB금융지주가 해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대표 종목이다. 현재의 상황이 오는 10월 13일 발표 예정으로 있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상승 과정이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하락세는 그 이전에 멈추고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10월 13일 미국의 CPI를 발표 전까지는 지난 6월 16일 저점을 기준으로 진통이 발생하면서 시장 흐름 전반으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만 하겠다.